오랜만에 공기를 마시네요. 날씨가 아주 따뜻하고 좋습니다.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야. 예. 공사에 들어가는 게 보통 인건비가 거의 다 합치면 50%, 60%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현장이 멈추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항상 잘 되는 팀들은 무슨 셋업이 들어가도 배달팀이 따로 있는 회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달 하시는 분이 두 분 계셨는데, 그리고 프로젝트 매니저들이 항상 배달하는 마크와 함께, 이탈리안 가이, 그분도 계속 하루 종일, 그분도 하루 종일 이제 아침부터 그 퇴근하시는 시간까지 계속 홈디포 갔다가 로우스 갔다가 로나 갔다가 자기 동선 쫙 정해가지고 짝짝짝짝 배달합니다. 아침에 딱 회사가 오피스 가가지고 어디 배달해야 되는지 듣고, 그 회사가 현장을 한 30개쯤 돌렸었어요, 한 번에. 거의 40개까지도 갔었다가 최대 때는 보통 한 2, 30개 돌리는데, 그렇게 안 하면은 현장이 안 돌아갑니다. 왜냐면 한 현장에 많아야 3, 4명, 적게는 한두 명 있을 때도 있기 때문에, 자재 사고 나면은 거의 뭐 3시간, 2~3시간은 그냥 지나갑니다. 자재 산출하고 자재를 사오고 자재를 들고 들어와서 이제 다시 이제 셋업하는 데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시간을 아끼면은 훨씬 더 공사 비용을 줄일 수 있겠죠, 양쪽으로. 그래서 자재 산출을 그 전날 작업 끝나기 전에 해놓고 리스트를 보내놓으면 회사에서 이제 그것들을 어레인지 해가지고, 그때가 또 저 물량이 제일 없을 때였어요. 물품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막 드라이월도 없고 막 그럴 때라, 그런 것들 미리미리 준비해가지고 딱 구할 수 있는 곳들 지점을 정해놔서 그 예약을 전화해서 예약을 해놓고, 오피스에서도 그 물류 담당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배달팀한테 그걸 전달을 하면은 그분이 혼자 돌아가면서 다 픽업을 해서 현장마다 배달하는 거죠. 근데 그 문제점이 현장마다 그 자재의 그 중요성이 다릅니다. 당장 지금 이게 없으면은 일을 시작 못하는 팀들이 있고, 좀 미리 주문해 놓은 것들이 또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 리스트 안에서도 중요한 게 있고 먼저 필요한 게 있고 나중에 필요한 게 있겠죠. 근데 나중에 필요한 것 때문에 밀려가지고 먼저 필요한 게 없으면은 이런 것들이 소통이 제대로 안 되면은 그 딱 이 자재 올 때까지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팀들은 하루를 버립니다. 그냥 거의 반나절이고 하루고. 왜냐면 배달하면은 거의 하루 종일 걸려요. 아침 내내 픽업하고, 그리고 또 사이트가 뭐 브랜포드에도 있고 해밀턴에도 있고 세인캐서린에도 있고 나이아가라 폴스에도 있고, 저기 위에 저 뭐죠? 어디지? 저 위쪽에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여기저기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거가 정리가 제대로 안 되면은 많은 시간을 낭비를 했었습니다.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았고, 그걸 고치는 과정에 있었는데 저는 나왔죠. 아무튼 그런 것들 보면서 이 로지스틱이라 그러죠, 물류 담당하는 것과 인력들 배치하고 이렇게 효과적으로 현장이 계속해서 돌아갈 수 있게끔 해놓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상당히 쉽지 않죠. 오퍼레이션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관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서브 컨트랙터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게 더 어려워집니다. 서브 컨트랙터들이 있으면은 그 직원들을 돌리는 동시에 서브 컨트랙터와 일정을 맞춰야 되는데, 서브 컨트랙터 일정을 저희가 못 맞춰주면은 서브 컨트랙터도 붕 떠버리는 거죠. 아니면 서브 컨트랙터가 일정을 못 맞춰주면은 저희가 늦어지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그런 일정을 조율하는 것들이 또 이런 컨트랙터의 또 난이도가 높은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뭐 공사하는 것 자체는 사실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지하실 마감을 하시면 보통 5주에서 6주 생각합니다. 아예 피니쉬가 안 돼 있는 지하실을 마감했을 때.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 현장을 돌리다 보면은 두세 달이 걸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굉장히 여러 군데서 로스가 나는 거죠. 시간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그래서 사실 뭐 그것이 그렇게 따로따로 분류해 놓은 것이 좋은 곳이냐? 저는 사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시스템이 잘 돼 있으면은, 잘 되면은 좋아요. 소통이 잘 되면 좋은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한 번에 소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 많은 사람들이 한 현장 돌리고 있으면 무조건 피해가 나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윤이 안 남거나 아니면은 그 고객이 훨씬 더 큰 돈을 지불을 하셔야겠죠. 근데 그렇게 큰 회사가 돼가지고 이제 여러 현장을 돌리게 되면은 그 많은 직원들이 소통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딱 시스템으로 정해져 있지 않는 한 사실 운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랬던 것들을 많이 봤고 뭐 장단점이 있겠죠. 네, 저는 제가 봤을 때 한 두세 크루 정도 도는 게 가장 적당한 것 같습니다. 두세 크루를 만들어서 차라리 한 현장마다 배치를 해놓고 이렇게 두세 현장이 한 번에 돌아가는 게 훨씬 낫지 않은가. 그렇게 되면 이제 자재도 좀 더 효율적으로 구할 수 있고요. 다량으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인력도 공유가 가능하고요. 이 모든 스테이지마다 똑같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이제 데몰리션하고 뭐 이 물품들 나르고 이럴 때는 이제 제너럴 레이버러들이나 이런 인력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은 초반 마감 작업에 갈수록 사람이 많은 것보다는 제대로 일을 하는 사람들 한두 명, 두세 명이 있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 배치도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스테이지별로. 그러니까 뭐 한 집은 한 달 전에 시작했고, 한 집은 2주 전에 시작했고, 한 집은 지금 시작했고, 이러면은 인력 배치를 그렇게 좀 더 효율적으로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제 시간이 9시 10분입니다. 이 홈디포가 끝날 때까지 있다가 끝나자마자 나와가지고 바로 도착을 했네요. 예, 이제 거의 다 도착을 했습니다. 네, 내일 또 일정을 서야 되기 때문에 다음날 플랜을 미리 짜놓고 저희 직원분들이 뭘 시작을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저는 동선 어떻게 돌려야 되는지. 왜냐면 웰랜드를 한번 갔다 와야 돼요. 웰랜드 현장을.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직원분들이 계속 하고 있을 수 있는 태스크가 없다면은 점심시간에 가는 게 좋겠고, 저도 최대한 이제 일하는 시간들을 능동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이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늘 빠듯합니다. 네, 시간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고 잘 적어놓고 내일 아침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적어놓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